매년 1월 1일, 새해를 맞이하는 일은 언제나 설레고 가슴 뛰는 일이죠. 곧 다가올 2022년, 단 1초 차이로 새해가 바뀌어 버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초 차이로 갑자기 전화가 끊어지고, 내비게이션이 길을 잃고, 은행 업무가 마비된다면요. 눈 깜빡하면 지나가는 1초, 그렇게 대단한 문제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2012년 호주 최대의 항공사에서는 발권 시스템이 일시에 먹통이 돼 항공기 400여 편이 지연되었고, 미국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접속이 중단되는가 하면 2015년 한국에서는 증권거래소의 개장 시간이 20분이나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1초 때문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은 1초의 오차 없이 공통의 시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동기화되어 있어야 오류나 지연 없이 소통할 수 있는데요. 단 1초의 오차로도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거나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1초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1초라는 시간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정한 걸까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간 단위, 초의 첫 등장은 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67년 파리에서 열린 국제도량형 총회에서 정해졌는데요. 국제도량형 총회는 도량형에 관한 단위계를 의결하는 기관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단위, 그러니까 전류, 온도, 시간, 길이, 질량, 물질량, 광도 등 7개의 기본 단위가 모두 이 기관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점차 발달하면서 보다 더 정확한 단위를 만들기 위해 4년 또는 6년마다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도량형 총회를 열어 전 세계가 사용하는 단위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시간 단위인 초는 맨 처음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평균 태양일을 86,400으로 나눈 값을 1초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구의 불규칙한 자전으로 평균 태양일 자체를 정확히 정의하기 쉽지 않은 데다가 조성력의 영향으로 자전 주기가 조금씩 느려지는 문제가 있어 원자 단위로 1초의 정의를 다시 정립하는 작업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1967년부터는 세슘 원자로부터 나오는 특정 빛의 진동수를 기준으로 1초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초는 절대 영도에서 세슘 133 원자의 바닥 상태에 있는 두 개의 초미세구조 사이를 전자가 이동할 때 흡수 및 방출하는 빛이 91억 9263만 1770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1초로 정의한 건데요. 이렇게 만든 1초를 생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수백 대의 원자시계가 만든 1초를 위성을 이용해서 한 곳으로 모아 100억 분의 1초까지 비교 검증을 합니다. 현재 세슘 원자시계는 오차가 1억 년 동안의 1초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과학자들은 이 오차마저 줄이기 위해 오랜 연구를 거듭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을 해내고 말았습니다. 리터뷴 광시계는 리튬이라는 원자를 진공 중에서 포획하고 냉각시킨 다음에 레이저로 만든 어떤 우물이 있어요. 그 우물에다가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가둬놓고 그 원자를 이용을 해서 레이저의 주파수를 측정을 해서 레이저의 주파수가 정확하면 놔두고 정확하지 않으면 조금씩 조절을 하면서 1초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표준년에서 개발한 광시계는 오차는 20억 년에 1초 정도 수준이고요. 기존의 세슘 시계보다 지금 현재는 한 20배 정도 정밀합니다. 세슘 원자시계의 오차가 1억 년 동안의 1초 수준이라면 크리스 이터뷴 광시계 1은 진동수가 1초에 무려 518조 2958억 3659만 863.6번 20억 년 동안의 1초 정도의 오차를 가질 만큼 높은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BTS, 오징어 게임, 기생충 등 우리나라의 콘텐츠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세계적으로 위상을 높일 새로운 K 시리즈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K 광시계. 우리의 기술력으로 만든 크리스 이터뷴 광시계 1이 프랑스, 일본, 미국, 이탈리아에 이어 광시계로는 5번째로 세계협정시 생성에 참여했습니다. 세계협정시란 전 세계가 공통의 시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동기화된 과학적 시간의 표준을 말합니다. 세계협정시에 참여하려면 이게 전 세계가 공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틀리면 안 되거든요.
지금같이 뭐 통신이라든지 뭐 교통이라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굉장히 빠른 정보의 교환이 필요한 지금 같은 시대에는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특히 내비게이션 같이 우리가 어딘가를 갈 때 요즘 반드시 쓰는 장비에서 뭐 시계가 예를 들어 뭐 100만 분의 1초 정도만 틀려도 실제 위치는 뭐 수백 미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정확한 시계여야 합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굉장히 정확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이제 기여하게 된 것은 굉장히 뭐 국가적으로도 의미가 크고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단위를 정하는 국제기구는 2030년까지 1초를 다시 정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세슘 원자시계보다 100배 정밀한 초측정 기술이 필요하겠죠? 위성보다 더 정밀하게 대륙간 떨어져 있는 이터뷴 광시계 정보를 모아서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이터뷴 시계 성능에 준하는 시각 동기 및 전송 방법이 없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초의 재정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시공간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기관들이 융합연구 협력을 추진하여 세계 최초로 시공간 측정 정밀도를 100배 높이는 융합연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로 각자의 고유 업무를 하기 위해서 국가의 인프라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런 국가적인 인프라를 같이 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연구,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글로벌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이런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서로 머리를 맞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표준연이 만든 이터뷴 광시계 있잖아요. 그 시계 정보를 받아다가 다른 나라에 있는 이터뷴 광시계끼리 시각 비교, 성능 검증을 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대륙간 초정밀 측량 시스템인 측지 VLBI 시스템과 2019년 세계 최초 블랙홀 그림자 관측에 활용된 한국천문연구원의 한국우주전파 관측망은 이터뷴 광시계가 만든 시각 신호를 다른 나라에 떨어져 있는 이터뷴 광시계와 주파수를 비교, 검증하는 데 활용됩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이터뷴 광시계를 이용해서 정확한 시각적인 정보를 생성하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대용량 연구 데이터를 연결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망을 활용해 이터뷴 광시계가 만든 신호를 국토지리정보원과 한국천문연구원에 안정적으로 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학기술원이 보유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이터뷴 광시계가 만든 신호를 초정밀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신호를 가공하는 기술을 동원해 세계 최초로 시공간 측정 정밀도를 100배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협정시를 생성하는 광시계를 보유한 5번째 나라로서 명실상부한 시간표준 선진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구자전 측정하는 거 우리나라에 이 국토지리원 한 기관밖에 없어요. 우주의 공간, 지구 자전 시간을 관리하는 국토지리정보원, 인간 생활에 필요한 전자시간을 관리하는 표준연구원이 합쳐서 이런 역할을 좀 하고 있다는 걸 좀 한 2030년경에 있을 그 초의 재정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또 과학기술계에 기여를 하고 또 이 재정의 기술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과학기술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광시계를 보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광신호를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전용 통신 인프라와 광시계의 시각 정보를 비교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세계 최고의 과학 협력이 빚어낸 이번 융합연구는 곧 다가올 미래에 우리나라가 재정의한 초로 세계 모든 나라가 시간을 맞추고 금융, 통신, 의료,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데 초석이 될 것입니다.